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귀여살이, 할 말 많은 지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쇼 시골지 퀴어지 지금 시작합니다. 예. 네, 게스트 오기님 모셔서 계속되는 제2 오타쿠 홈커밍데이 특집. 저희 제이팝 얘기 하다가 뚝 끊겼는데 조금 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아무래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두 분이 그렇게 오타쿠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좋아했던 그 실체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어바웃하게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했지? 그 바운더리 정도만 이게 언급을 한 정도라서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오기님 이 팠던 제이팝 아이돌? 네. 아티스트 등등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뭐 연대기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애부터 가시죠. 가장 진짜 지독하게 팠던 제이팝 아티스트. 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지독했다 이렇게. 지독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파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아했던 큰 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귀여살이, 할 말 많은 지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쇼 시골지 퀴어지 지금 시작합니다. 예. 네, 게스트 오기님 모셔서 계속되는 제2 오타쿠 홈커밍데이 특집. 저희 제이팝 얘기 하다가 뚝 끊겼는데 조금 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아무래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두 분이 그렇게 오타쿠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좋아했던 그 실체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어바웃하게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했지? 그 바운더리 정도만 이게 언급을 한 정도라서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오기님 이 팠던 제이팝 아이돌? 네. 아티스트 등등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뭐 연대기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애부터 가시죠. 가장 진짜 지독하게 팠던 제이팝 아티스트. 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지독했다 이렇게. 지독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파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아했던 큰 기억으로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또 단도직입적으로 지독했다라고 하면은 없어요. 해버리고. 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제가 오랜 기간 좋아했던 저의 아이돌은 친앤유리였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자니즈 소속사의 헤이세이 점프 소속의 맞습니다. 친앤유리. 네. 친앤유리를 정말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가 하는 별의별 드라마들도 정말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니즈 또 아이돌들이 진짜 별의별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기억이 나는 게 이제 NHK 방송이 또 보통 채널에 다 들어오잖아요. 한국 이제 유선 채널이나 케이블 방송에.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집에도 그 NHK 채널이 들어와가지고 NHK 채널 보시면은 지금은 날짜랑 시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말 아마 밤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보통 자소년 구락부라고들 다들 불렀던 자소년 구락부. 네. 그 방송에 이제 보통 그냥 자니즈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니즈 소속 가수들이나 이제 그 연습생 이제 보통 일본 자니스에서는 주니어라고 하죠. 네, 주니어들이 이제 함께 나와가지고 방송을 꾸리는데 이제 그 무대를 이제 밤마다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옆에 와서 TV 켜서 혼자서 하면서 보고 있으면은 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할 일본어로 막 노래 부르는 이상한 남자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를 보면서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랬는데 이제 한 몇 년 전쯤에 정말 뜬금없이 엄마가 갑자기 저를 쑥 부르시더니만은 나 걔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봤어? 그래서 저도 누굴 봤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소년 구락구를 오랜만에 어머니가 TV를 그냥 슥슥 넘기다가 네. 아직도 하는가 보네요. 그게 소년구락구를? 몇 년 전이었으니까 몇 년 전이 사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옛날 일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슥 지나가던 그 아이를 보고 저는 이미 탈덕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엄마 그 아이를 딱 보고 걔 봤다 하고 얘기를 그래서 이게 정말 생각 외로 가족들은 그렇죠. 의외의 부분을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더 나는 탈덕했는데 방금 오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아요. 나는 오래전에 이제 글을 마음에서 보낸 지 오랜데 네 아직도 걔 좋아하지 않냐는 식으로 걔가 어디 등장하거나 뉴스 나오거나 맞습니다. 이러면은 알려줘요 저한테. 네.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홈스테이를 고등학생 때 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그 학교 이제 결연으로 이제 그 큐슈 지방에 있는 일본에 있는 네. 그 일본인 친구와 그때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친앤유리를 정말 좋아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도 저는 탈덕을 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제가 여전히 친앤유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의 굿즈를 사서 간간히 저에게 보내주고 좋은 따뜻한 친구다. 네. 근데 이제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리액션을 어떻게 돌려주셨는지. 정말 고맙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일본 아이돌 굿즈를 좀 사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없지 않을까 거의. 네, 없으시겠죠? 네. 근데 10년, 15년 전 일본 아이돌 굿즈의 그 퀄리티를 한번 보시면은 그게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네, 그런 느낌의 선물들이거든요. 약간 키링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 네. 정말 샵 사진 이런 거? 샵 사진도 아니었고요. 네. 약간 파일 같은 걸 받았어요, 저는. 네. 근데 정말 말을 이룰 수 없는데 네. 그 아무도 아마 또 모르겠죠. 네, 자니즈 팬분들이면은 아마 하고 이렇게 살짝 탄식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콘서트를 보시면은 콘서트 의상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네. 그 K-팝이 어떻게 해서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했을 때 이러한 콘서트 사진들을 몇 번 보다 보면은 이 의상이 어느 정도 K-팝의 흥행에 일조한 바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파격적인 의상들이 많거든요. 시크와는 거리가 아주 먼. 굉장히 멀고 이 의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이 디자이너는 정말 누구일까 하는 그런 의상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난해하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물론 다른 시각으로 뭐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이제 팬들은 진짜 이번 싱글 이걸로 활동하는 건가? 이거 그 몇 번 보시다 보면은 왜 우리 요즘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 친구들. 네, 요즘 4세대 K-팝 걸그룹 남자 아이돌 이런 친구들 보실 때 의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는 감히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진짜. 뭐라고 쳐야 나와요? 진짜. 저 하나만. 일본 아이돌 의상 이렇게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진짜 충격적이고 그게 사실 보다 보면은 적응되는 것도 있어요. 남자 아이돌 의상? 뭐든 간에 여자 아이돌 의상도 끔찍한 거 진짜 많거든요. 그냥 그 자니즈 아이돌 그 콘서트 의상 이렇게 검색해요. 자니즈 콘서트 의상.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 그 보다 보면은 사실 이게 푹 빠져서 그 안에서 이게 계속 그것들을 소비하다 보면은 그 감각이 조금 무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익숙해지지 않는 그 굉장한 이질감이 있어요. 그들의 의상에는. 맞아요. 그 감성을 도저히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흡수되는 종류의 감성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머리에 힘주고 맞습니다. 좋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네. 일본 아이돌들은. 그 화보집을 사시면은 간간히 이제 콘서트 의상을 다 모아둔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페이지를 친구와 함께 보면서 정말 여기서 괜찮은 의상이 몇 개인지 뽑아보자. 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뭐냐? 아, 네, 정말 이거는 진짜 파격의 끝판왕이다 싶은 이런 의상들을 서로 꼽아서 대결하는 그런 네. 네, 즐거운 유의. 새로운 게임을 이제 만들어서 유희를 네. 즐기게끔 네. 하는 그런 걸 노린 걸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라시 데뷔 무대 의상이죠. 아 정말 유명하죠. 진짜 제일 유명한 네. 게 아마 이거는 뭐 많은 오타쿠가 아닌 분들도 많이들 아실 건데 비닐을 입고 나옵니다. 네. 그 안에 사각 팬티만 입고 비닐을 입고 나와서 그게 무려 데뷔 무대거든요. 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거의 박진영인데요. 네. 네. 맞아요. 네. 박진영 씨가 따라한 건가요? 아 그런 거 누가 누구를 카피했는지 모르겠고 왜 카피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것을 뭔가 멋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마주했을 때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다들 몸이 좋지도 않은데. 맞아요. 네. 우리 기준으로 몸이 좋은 친구들은 아니죠. 네. 너무 부끄러워요. 자꾸 눈이 마주쳐서. 그런데 네. 그들도 사람이고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10주년인가 15주년 그 방송에서 네. 이제 아라씨 그 데뷔 기념해서 제 무대를 다시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의상을 네. 입고 다시 무대를 네, 하였던 그랬던 걸까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모 멤버가 네. 보고 있냐 레이디 가가. 굉장히 도발적인. 진짜. 그들도 네 알고 있다. 아.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굉장히 도발적이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는 보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사실 부끄러움으로 치면 입는 그들보다 부끄럽지 않겠죠. 그렇게 그렇죠. 수많은 팬들 앞에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리고 밝게 노래를 해야 하는 그렇죠. 그들의 멘탈은 정말 가늠할 수가 없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그 이상하다는 감각은 진짜 국경이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NHK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저도 이제 소녀문학부 챙겨보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는 사실 자니즈는 그렇게 안 봤었기 때문에 그 홍백가합전 항상 매년 네. 연말에 챙겨봤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다들 이벤트. 이제 가요대상 이런 거 볼 때 저는 이제 NHK로 한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진짜 긴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가요대상 같은 건데 여기선 특이하게 남자팀 여자팀으로 나뉘어가지고 여자팀은 홍팀 남자팀 백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홍팀 백팀이 말 그대로 노래로 노래가죠. 노래로 이게 경합을 벌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팀은 이제 여자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홍팀을 이루고 그 남자 아티스트들은 백팀을 이뤄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홍팀 한 팀 나오고 백팀 한 팀 나오고 해서 서로 이제 근데 이게 경쟁이 누가 점수를 매기는 건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어쨌든 그렇게 서로 경쟁하는 형식으로 이제 한 팀 한 팀씩 나눠서 올라오고 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가수는 진짜 완전 크게 히트한 잘 나가는. 그 해 가장 잘 나가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나 아니 전통적으로 진짜 스테디셀링을 해온 진짜 얘는 홍백 나올 만하지 싶은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정말 무대를 꾸리거든요. 한때 홍백 가합전에 나온다는 거는 맞아. 가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 맞아. 그런 그래서 느낌. 홍백 출장권이 이제 박탈됐다 이러면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팬들의 이제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왜냐면 거기가 이제 그 올해 J-팝의 영예의 전당 같은 거거든요. 거기 들지 못했다. 그 그룹에 들지 못했다는 그런 선언과도 같아서 네. 홍백 가합전을 어쨌든 저는 매년 연말 이제 NHK TV로 이제 보는 것이 저의 연말 보내는 방식이었거든요. 한때. 저도 근데 사실 네, 저도 이제 연말에 친구들 이제 퀴어 친구들과 함께 퀴어 그 연말 파티 이런 걸 보내기 이전에는 늘 그렇게 연말을 보내는 게 저도 사실 저의 그러니까 홍백 가합전과 함께하는 네, 맞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근데 진짜 홍백 가합전을 볼 때 정말 쓸쓸하지 않습니까? 쓸쓸하죠. 진짜 혼자 네.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인터넷에 있는 이제 사이버 사념체들과 얘기를 하는 수밖에 네. 없고 이걸 보고 딴 데서 보고 있을 이제 가요 대상이나 이런 거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길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종류의
그런 연말 방송이다 보니까 연말이 좀 약간 쓸쓸하게 맞아요.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카운트다운까지 같이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그거 이제 마칠 때쯤에 이제 그거 하잖아요. 자니즈 카운트다운 콘서트를 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자니즈가 아까 전에 그 소속사라고 했는데 걔네들도 이제 다 모여가지고 그 연말과 신년을 기념하는 그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거를 카운트다운 콘서트라고 매년 합니다. 얘도.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제 넘어가는 맞아요. 홍백가합전 보다가 이제 넘어가는 이제 양쪽 다에 나오는 내 아이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때 정말 아라씨가 대단했던 기억이 네네. 나거든요. 아라씨 정말, 진짜 잘 나갈 때.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맞아. 막 해야 돼서 홍백가합전 뛰고 바로 카운트다운 콘서트 네. 가가지고 이제 정말 스케줄이 빡빡했어요. 생중계로 막 이원 방송하고 맞아요. 막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홍백가합전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소녀시대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요즘 아이돌들은 좀 홍백가합전에 생각보다 정말 쉽게 나간다. 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카라나 그쵸. 소녀시대가 진짜. 홍백가합전에 나가게 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진짜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저도 정말 나간다고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충격받고 그 마치 내가 나가게 된 것 마냥 정말 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네. 홍백가합전 출장 그 뉴스가 딱 뜨자마자 소녀시대가 하면서 진짜 엄청 기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저가 한창 홍백 볼 때는 유일한 한국 가수가 보아였거든요. 네. 보아는 자주 출장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한번 크게 이미 뜬 이후에 이제 꾸준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그러니까 한국 아이돌들이 줄줄이 남녀 할 거 없이 이렇게 맞아요. 출장을 줄줄이 하게 되는 시대가 왔다니 너무 신기하다라고 정말.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BTS가 빌보드를 또 씹어먹고 막 이런 걸 그렇죠. 보면서 저는 이제 좀 늙어지는 기분. 그렇구나. 근데 홍백가합전을 보면은 확실히 일본은 진짜 좀 대단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 무대의 규모가 정말 다르거든요. 맞아. 네. 한국 그 사실 가요대대전이나 뭐 이제 연말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긴 하지만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다양함이랑 그 홍백가합전에서 보여주는 그 무대의 다양성이 정말 달라요. 굉장히 옛날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무대의 퀄리티가 그 무대 연출 자체가 굉장히 색다르다. 이런 연출이 가능하구나 싶은 그런 도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전통적인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닐까. 전통을 좀 중시하고 그거를 이제 그런 공영방송에서 안 놓으려고 하는 노력은 아무래도 일본이 좀 하고 있지 않나. 그건 확실히 느끼고 같아요. 엔카 이런 거 또 이제 엄청 배정이 딱 타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뒤쪽에 나와요. 뒤쪽으로 나올수록 사실 모든 콘서트가 그렇지만 뒤쪽으로 나올수록 그 좀 메이저. 그렇죠. 좀 메인. 중요하게 다루는 가수인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인기가 많거나 그런 쪽에 이제 엔카 가수들이 포진해 있고 그 무대들이 진짜 엄청 방금 오기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의상도 맞아요. 네 거기 이제 매번 그 의상비에 얼마를 쓰는 걸로 유명한 엔카 가수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매번 출장을 해서 이걸 봐야 약간 그래 연말 느낌이지라는 느낌을 이제 조성하는 네 그런 역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 엄청 맞아요.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거의 전후에 계속 하지 않았나? 거의 그죠? 정말 오래 했죠. TV가 이게 송출됨과 거의 비슷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소 올드한 부분도 사실 있는데 맞아요. 그죠? 약간 올드한 부분도 있는데 진짜 무대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시도를 해보려는 게 있고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좀 예술적이다 싶은 이런 네네네네. 드레스를 말씀하시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 드레스가 무대를 그냥 가득 채우네요. 네네네네. 네. 드레스가 무대 그 자체인. 네, 그런 분도 있고 그 또 이제 등장하는 가수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장르도 뭐 락 밴드도 나왔다가 아이돌도 나왔다가 엔카도 불렀다가 그래서 진짜 그 장르 음악까지 다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보다 보면은 나는 이제 내 아이돌을 보통 보려고 봤죠. 근데 이제 결국 다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는 맞아, 네, 맞아. 연말 방송입니다. 네. 되게 그 기억에 남는 게 아마 AKB가 그 첫 출장이었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뭘로 근데 첫 출장했죠? AKB가? 그냥 AKB가 아니라 AKB가 단체로 첫 출장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대규모로 이제 다 올라와야 된다고 해서 그 약간 좀 얘기가 막 그 났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AKB48이라고 일본의 이제 또 유명한 그 아이돌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48으로 끝나는 이제 그 르세라핌 멤버인 사쿠라 네, 씨. 미야와키 사쿠라 씨가 원래 있었던 곳이 그게 어디였지? 무슨 48이었죠? SK 아닌데 N? NMB였어요? 남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바 아니에요? HK? HKT48이라고 하카타 네, 출신의 이제 그 뭐냐 여자 아이돌 그룹인데 그 48 시리즈가 이게 전국 각지에 있어요. 무려 해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뭐 이런 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48이 일종의 프랜차이즈처럼 여기저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이돌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48이라고 돼 있지만 48이 아닙니다. 48 그러니까 48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기획 의도는 그랬겠지. 근데 이걸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또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 48명을 초과해요. 완전 초과하죠. 굉장히 초과하죠. 100명, 200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넘지 않을까요? 지역별로 48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멤버들 중에 또 인기 멤버는 또 선발 멤버로 AKB가 이제 그 중심 그룹이니까 그쪽에 선발돼서 거기 참여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약간 네. NCT 느낌인가? NCT는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NCT보다 진짜 복잡합니다. 네. 저는 진짜 그 AKB 안에서도 팀 A, 팀 B, 팀 K 정말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 팀 A에서 팀 B로 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근데 그게 활발하게 이동이 일어났을 때는 좀 의미가 퇴색됐다 그냥 밸런스 맞추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팀 A, 팀 K, 팀 B로 나뉘어서 활동했던 시기에는 그 팀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네, 팀 A는 약간 에이스 그룹, 그냥 약간 모범생 에이스 그룹이란 느낌이었고 K는 약간 근성, 체력, 얘가 체육계 소녀 이런 느낌이고 B는 되게 사랑스러운 소녀한 그런 어쨌든 팀의 정체성이 딱 명확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팀 K였는데 A로 이적한다 이러면 굉장히 그 팀의 팬들은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얘가 여기에 캡틴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보낼 수 있냐. 뭐 이렇게 해서 붕괴하고 막 이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가 너무 커지고 나서는 저도 AKB를 한때 팠습니다만은 프랜차이즈가 너무 커지고 나서는 또 이제 어떻게 복잡하게 또 이제 뭐 개각이라고 하죠 그걸. 네, 맞아요. 전체를 이렇게 확 바꿔버리는 걸 일단 의회 해체 비유해서 개각이라고 해요. 전체 구조를 확 바꿔가지고 이제 새 판을 짜겠다라고. 이것도 아키모토 야스시라는 네 일본의 또 프로듀서가 기획한 이 체제인데 굉장히 빠았습니다. 네. 정말 별의별 걸 다 진짜 만드는. 빠았고 네 노래도 사실 좀 네 빠은 면이 많지만 어쨌든 팠죠 우리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뭐 K-팝도 문제가 많고. 네네네네. 뭐 어느 정도인지 나 뭐 모르긴 하지만. 네. 계속 이어서 그러면 오기님 또 팠던 J-팝 아티스트 있으면 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팠던 J-팝 아티스트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약간 자니즈를 중심으로 네, 전 좀 자니즈 거점을 자니즈에 두고 네. 네. 그렇게 좋아하다가 여자 아이돌도 좀 좋아했죠. 그래서 퍼퓸도 좀 많이 들었었고 퍼퓸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연말 파티에서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춤추면서 노래하는 걸 제가 그때 직관을 노래까지 했죠. 라이브 하셨어요? 노래랑 달라요. 춤도 몇 번 췄었고 노래도 몇 번을 하셨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AKB 노래에 맞춰서 춤도 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동료들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AKB는 혼자 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뒤에 열심히 이제 영상을 켜놓고. 실례지만 어떤 곡으로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포춘 쿠키를 네, 예. 그랬답니다. 네네네. 사씨가 맞습니다. 센터였던. 네. 네. 코이스로 포춘 쿠키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곡이랑 이제 퍼퓸의 네 이렇게 두 갓곡이죠, 곡, 갓곡. 네,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놀랍게도 첫 공연은 아마 또 이것도 제 주변 분들은 네.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을 텐데 네. 아마기고의 맞습니다. 네. 아마기구에를 제가 기모노를 입고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옛날 노래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게 그 장르 불문하고 모든 걸 다 하셨네요. 네, 제가 이제 그 당시 아마 마츠다 세이코랑 나카모리 아키나를 좋아하게 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좀 미소라 히바리나 다른 아티스트들 곡도 여성 가수분들 노래도 좀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이제 아마기고에도 좀 빠지게 돼서 네, 그 당시 그 곡으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연도 여러 차례 뛰셨네요. 그러게요. 그런 장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굉장하네요. 네. 한 소절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거절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라. 다음에 이제 멀쩡한 어떤 또 무대가 조성이 되면 이제 거기서 정식으로 선보이시는 걸로. 좋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카모리 아키나 뭐 마츠다 세이코, 네. 미소라 히바리 이분들은 올드 J-팝에 속하는 네. 길게는 한 50년대부터 짧게는 한 7080 정도. 네. 네, 저희의 이제 가요 중에도 7080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일본이 이제 경제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아주 네, 그때 아주 이제 아이돌 산업도 함께 부흥하면서, 네, 굉장히 다양한 명곡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또 다른 의미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좋았던 시기라고 생각하고 네. 마츠다 세이코 노래는 정말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네. 저는 뭐 나카모리 아키나도 물론 좋아하지만 뭐랄까 나카모리 아키나가 약간 축축한 감수성? 그렇다면은 마츠다 세이코는 이 통통 튀는 아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일본 현지에서도 이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마츠다 세이코가 태양이면 나카모리 아키는 달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약간 그런 감성적인 부분, 되게 햇볕 아래 반짝반짝하는 아이돌이 마츠다 세이코였으면 약간 달빛 아래서 쓸쓸하게 이제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퍼포먼스를 무게감 있게 해내는 게 나카모리 아키나였고 저는 참고로 나카모리 아키나 팬이었습니다. 네. 나카모리 아키나 네. 저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딱 기억나는데 그때 타투 무대를 보면서 네, 90년대에 나온 또 좋은 네. 곡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무대를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파격적인 노래와 노래 가사랑 그 춤이랑 하는데 그냥 또 그때 엄청 말랐을 시절이거든요. 맞아요. 완전. 근데 그 무대에서 혼자서 그렇게 딱 노래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본 거니까 사실 그때 됐을 때는 이제 좀 보통의 한국 무대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아이돌이 이제 혼자 무대를 그렇게 꾸린다는 걸.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위에서 혼자 무대를 거의 장악하셨다.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충격과 감동의 쓰나미로 그분에게 확 빠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카모리 아키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방송 잠시 멈추시고 영상 찾아보셔도 무슨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노래를 진짜 잘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이분이 한때 어릴 때 무용도 했던 사람이라서 약간 발레 기반의 안무도 되게 춤선이 엄청 예뻐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 곡조의 어떤 정서, 상황 이런 거를 위에서 연극적으로 이렇게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가 굉장히 특장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면 홀립니다, 솔직히. 맞아요. 네, 확 홀리는 느낌이 있고 물론 마츠다 세이코도 그런 조금 다른 특장점이 있는데 네. 지금 나카모리 아키나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카모리 아키나를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원래 하루 프로라고 아까 자니즈 얘기하셨는데 남자 아이돌을 꽉 잡고 있는 게 자니즈 사무소였다면 헬로 프로젝트라고 쭝쿠라는 락밴드 보컬이 기획해서 만든 그 모닝구 무스메 많이들 아시는 모닝구 무스메를 중심으로 한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그게 헬로 프로젝트라고 통칭 하루 프로라고 불러요. 그 일군의 아이돌들을 저는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돌들이 이게
옛날 우리나라 가수들도 그렇지만 옛날 선배들 노래를 커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명곡들 이런 거 이제 특집 방송 이런 데서 커버를 하는데 뒤에 이제 자료 화면으로 이제 소녀 A를 어떤 멤버가 부르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나카모리 아키나가 소녀 A를 부르는 모습이 영상 VTR 영상으로 이렇게 깔려서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예쁘죠. 완전 예쁜 거예요. 그땐 진짜 저 누구야? 누구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서치를 해서 그 나카모리 아키나 개인을 이제 찾아서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노래도 춤도 그런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너무 다 좋아가지고 진짜 한동안은 진짜 네 음울하게 계속 그것만 듣고 살았다. 네, 그랬습니다.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개 예쁘죠. 정말 예쁘죠. 네, 약간 지하다님 식 뭔지 알 것 같아. 내 식이 뭔데? 네. 나카모리 아키나를 보니까 제 식이 정리가 되나요? 네. 근데 식을 떠나서 나카모리 아키는 그냥 진짜 그냥 여신 아닌가? 진짜 예쁩니다. 네, 네, 정말 그냥 예쁘죠. 객관적으로 그냥 누구나 좋아할 만한 관상. 정말 이쁘시네요. 네네네네. 저도 사실 제일 처음 이제 나카모리 아키나랑 마츠다 세이코를 봤을 때는 당연히 나카모리 아키나. 네, 고전적인 미인상이거든요. 되게. 정말. 네. 근데 이제 무대를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이제 마츠다 세이코의 이 네. 세이코짱의 어쩔 수 없는 이 마력에 세이코짱도 홀리는 그게 있습니다. 네. 계속 보다 보면은 네. 그냥 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네. 진짜 간드러지는 어떤 맞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미치게 만든. 네. 어떻게 네. 진짜 네. 진짜 가증스러운데 그래도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사람을 약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힘이 있고 맞아요. 세이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초창기를 좋아하는데 아오이 상무쇼 그 푸른 산호초 네. 부르던 시절이 진짜 완전 청량미 폭발하고 예. 이게 약간 수줍은 듯이 웃어요. 그때 약간 데뷔 초라서 몰라 그것까지 계산된 왜냐면 이게 세이코짱이 굉장히 또 계산된 어떤 귀여움 맞습니다. 부리코라는 있죠. 말이 이분으로부터 나왔거든. 부리코가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지? 야시 쪽제비. 그렇죠. 일부러 약간 조금 대헷하는 그런 느낌의 약간 서툴지만 사랑스러운 여자아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챙겨주고 싶은 그런 이제 좀 얘기하다 보니 계속 빠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장르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혹시 노래하다가 가사 틀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 그런 다른 사람이에요? 그거 말고 네. 저는 솔직히 와 이거 진짜 부리코 끝판왕이다 생각을 한 게 무대 중에 하나가 이제 모 무대가 네 제목 기억나는데 좀 더워서 그럼 잠깐 네네네네 뜨거워지셨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분홍색으로 이제 셋업 맞춰가지고 입고 이제 아주 귀엽게 노래 통통 부르다가 이제 어깨를 으쓱 하는데 속옷이 싹 보입니다. 진짜 빠은 옛날 일본 만화적인 전개 넘어졌는데 팬티 보이는 그런 전개 아닙니까? 하지만 그녀는 해낸다. 그리고 이것이 세이코짱의 진정한 마력. 진짜 아무나 할 수 없죠. 사실 한다고 해내는 거는 또 완전 능력의 문제거든요. 그것도 약간 퍼포먼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무리 봐도 퍼포먼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녀는 자꾸 계산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 눈엔 계산된 게 보이지만 그 계산된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다는 게 그렇죠. 저 여우 같은 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귀엽지라는 그런 게 그 아까 전에 그 푸른 산호초 라이브 영상 중에 제가 본 게 정확히 어느 무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진짜 데뷔 초에 그게 두 번째가 나온 싱글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좀 진짜 신인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는데 약간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잡히면 수줍은 듯이 약간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웃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응원하게 되고 막 너 너무 예쁘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그런데 이제 가창력 그때 진짜 성대결절 오기 전에서 그때 정말 노래 잘 불렀죠. 노래도 진짜 고음이 쭉쭉 뻗어가고 아까 나카모리 아키나도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했는데 마츠다 세이코도 진짜 노래가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둘 다 사실 가창력 면에서 뭐 어떤 흠집 잡힐 맞아. 그런 맑고 청아한 계통이 마츠다 세이코고 약간 중후하고 카리스마 있는 계통이 나카모리 아키나예요. 근데 둘 다 진짜 완전 베이비 베이스 해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네.
노래방 가면 나카모리 아키나 마츠다 세이코 불러야죠. 아, 꼭 불러야죠. 완전 불러야죠. 네. 네. 근데 사실 한국 노래방에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전부 일본에 있어서 일본에 가면은 무조건 이제 메들리를 한 번씩 촥촥 해주고 아, 네 진짜 가고 5시간 싶어요. 5시간 하면 되겠네요, 정말로. 네. 네. 쓰러질 때까지 노래를 하면 좋겠습니다. 5시간도 모자랄지도. 진짜 몇 박 며칠로 이제 가라오케 스케줄만 잡고 여행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슬슬 이제 그러면 그만할까요? J-pop 얘기? 더 좀 할까요? 더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네. 풀다 만 느낌이죠, 계속. 아, 저도 그런데 약간 근데 풀다 말 이게 풀다 어쩔 수 말고. 없는 것 그죠? 같아요. 이걸 네. 오늘 다 하면은 이제 시골집 키워치가 잡아먹힙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주희연님 굉장히 피로해 보여요. 아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 뭔가를 남기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어. 더 두려움이 있거든요. 뭘 두려움이 남기고- 있다고요? 왜냐면 이걸 또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오늘 그냥 다 끝장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건 진짜 불가능하죠. 네. 또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진짜 같아요. 불가능한 요구인 게 이게 저희가 최소 10년 이상에 음. 팠던 어떤 그 장르인데 이것을 지금 한 2-3시간 만에 다 얘기하라. 그때 감정과 그런 네. 상황 묘사까지 다 하면서 다 하라? 음. 너무너무 불가능하다. 아니 네. 뭐 그 베테랑이라면 베테랑이라면? 프로라면 우리가 할수 있다. 프로입니까? 저희 프로 오타쿠 아니고요. 저희는 일반 시민입니다.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돈을 주면서 했지. 음. 그러면 J-pop 이야기는 이제 그러면 이쯤에서 살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네. 10대 청소년 때 들은 음악이 그 사람의 평생 취향을 약간 결정 짓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기 엄청 공감했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J-팝을 그때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저 J-팝을 더 이상 파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몇 년에 한 번씩은 그 플로우가 돌아와요. 어. 그 노래를 다시 찾아 듣고 싶은 때가 분명히 돌아오고 음. 그리고 제가 전에 왜 해파랑길 네. 을 20일 정도 걸었거든요. 네. 그게 혼자 하는 여행이었고 혼자 하는 도보 여행이었는데 음. 그 유일하게 이제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문화생활이 음악 듣기였거든요. 어. 그때 그 10대 후반 시절에 들었던 J-팝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뭐 네.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거다. 이게 약간 나의 어떤 정서적 주파수와 딱 맞아 떨어지는 가끔 인정하기 싫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드러내고 좋아할 만한 곡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어떤 평안함이 나에게 깃드는 것이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이 감성이 나의 어떤 감성과 이렇게 싱크로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다양한 장르를 저도 좋아하고 이제 J-pop 요즘 J-pop 제가 거의 듣지 않긴 하는데 네. 근데 한 번씩 그렇게 강렬하게 찾아 들어야만 약간 뭐 약 떨어져서 약 채우는 것처럼 네 기름 떨어져서 기름 채우는 것처럼 한 번씩 들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취향의 바닥을 이게 이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기님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요즘 근데 J-pop 들으시나요? 저도 사실 요즘 J-pop은 잘 듣진 않아요. 음. 요즘 J-pop 그냥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K-pop 걸그룹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무대 볼 시간도 없거든요. 네. 바쁘다. 네, 바쁘거든요. 그래서 별로 요즘 요즘 J-pop은 잘 안 듣는 것 같고 근데 공감이 되는 거는 저는 노래방에 가면은 거의 그냥 씹덕 플레이 충분히 가능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간간히 이제 친구 만나러 일본 가면은 무조건 이제 그 플레이리스트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죽을 때까지 이거는 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계속 우리 안에서 재생될 어떤 목록이다. 네, 이건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음악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아서 들었던 건데 돌이켜 보면 이제 그때 결정이 다 돼버린 거죠. 맞아요. 인생의 어떤 플레이리스트가. 그 사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오랜만에 이제 미야비 노래를 들었거든요. 아, 네. 네, 미야비는 이제 그 뭐 생각 외로 한국 사람들도 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워낙 그 비주얼락으로 유명했었어가지고. 근데 사실 뭐 미야비를 좋아한 적도 없고, 그렇게 크게 뭔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미야비 노래 중에 그 키미니 네가이오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 노래가 이제 대충 가사를 듣다 보면은 약간 죽은 연인이 없지만, 하지만
나는 니모까지 열심히 살아갈 거다. 약간 그 네. 노래에서 이제 죽은 연인에 대한 네네. 이제 그 네가 없어도 난 열심히 살아갈 거라는 그런 네네. 메시지인가요? 그런 근데 이제 오기님은 죽은 연인이 없지만 내가 미아비 그 화자가 되어서 네. 삶의 이제 어떤 의욕을 거기서부터 찾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네,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진짜 저는 사실 없지만 그런 사람 없지만 그냥 뭔가 모를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 가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노래가 정말 그 어릴 때 그렇게 잠깐 좋아했었던 이 기억이 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때 그 에너지를 다시 뭔가 떠오르게끔 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맞아.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우리가 들었던 J-팝들로 위로를 얻고 뭔가 힘을 내려고 하고 맞아요. 네 어떤 청춘 드라마 속에 항상 BGM으로 깔아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쨌든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그게 그 파장이 완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을 거고 네, 그걸 이제 들었을 때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왜 요즘 왜 한때 응답하라 시리즈 때 네. 그 올드 K-팝들도 굉장히 흥했었잖아요. 약간 어. 그런 이치 아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이 한창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그 노래와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그때 노래를 들으면 약간 그런 향수나 그 당시에 이게 가졌던 마음이나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근데 그것이 우리는 J-팝이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조금 얘기했는데도 아련해지네요. 네. 네. 약간 그 아까 전에 그 죽은 사람이 없지만 거기 입했다는 거 듣고 약간 조성모 느낌인가? 네. 조성모가 아마 네. 슬픈 영혼식 있잖아요. 잘 모릅니다. 그 약간 네. 근데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한국 노래는 왜 그렇게 연인들 다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 죽어 있어. 맞아. 뮤비에서도 맨날 뭐 터지고 피 흘리고 맨날 교통사고 당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항상 막 이렇게 막 땅 치면서 울고 있고 막 이런 발라드죠. 주로 K 발라드들. 네. 저는 발라드는 1절 듣지 않습니다. 1절 듣지 않는. 네. 또 이 확고한 또 취향이 있으신. 너 가는 길에 보내주려 해 널 위한 이 반지 모르십니까? 이 노래는 아시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싸해지네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님이 오타쿠인겨. 우리들 사이에서는 님이 오타쿠인겨.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는 잠깐 락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락 좋아하셨나요? 그러니까 레드윈프스 이런 락도 들었고 제이락도 들으셨고. 네, 그리고 뮤즈나 그린데이나 썸41 같은 미국, 그런 영국 이쪽 완전 그냥 헤비메탈까지는 아닌. 근데 거기에 하드록인, 가까운 하드록이 그런 노래를 엄청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저는 계속 그걸 들을 줄 알았는데 사춘기 지나니까 또 안 듣게 되더라고요.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네. 딱히 찾지 않게 되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케이팝만 듣는 최신 음악만 이렇게 네. 쫓아가는. 네. 아니면은 약간 인디락 이렇게 인디 밴드 노래만 듣고 딱 그 특정 곡이 아니더라도 어떤 취향의 기반을 그때 뭔가 만들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거기에는 엄청 동의를 합니다. 제가 딸기잼 일을 했었잖아요. 예, 딸기잼. 예, 그것도 이제 해파랑길 걷기와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음악이랑 라디오 듣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듣다 보면은 이제 저의 음악 역사에 남아 있었던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다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은 좀 저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자체가 약간 노래는 안 했지만 우리가 그런 노래를 듣는 기분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실은 저희가 J-팝뿐만 아니라 애니 만화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가능한지? 네. 가능할까요? 지금 애니 만화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죠? 네, 일단 기력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죠. 다음에 또 불러주시던가. 애니 만화는 아예 또 다른 특집으로 오타쿠 특집 2로 찾아뵙는 것으로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좀 쉬었다가. 네네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게 되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촉촉하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속 가능한 선택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나와 우리 지구 모두를 위한 비건 로스터리 카페소스로 오세요. 비거니즘, 페미니즘, 퀴어 모든 소수성을 포용하는 따뜻한 공간 카페소수는 부산 광안리의 조용한 골목에서 오늘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꿈꿉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쉬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소수를 팔로우하고 오늘의 비건 케이크를 확인해보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을 거의 3시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살려줘! 네, 그 지금 뭐 이제 다 말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방처럼 되어서 이게 지금 셋 다 셀프 혹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쉽지만 오늘 못 다니기가 진짜 훨씬 더 많지만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오기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집에 좀 가고 진짜 아쉬운 거 맞냐고. 아니 영혼이 진짜 오타쿠 주장생들이고 뭐 그렇게까지 오타쿠인지는 잘 못 느꼈다. 오타쿠 호소인들 치고는 이게 좀 네. 약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방송에 앞서서 네. 그때 잠깐 술집에서 같이 그렇죠. 오타쿠 토크를 하면서 방송에 나갈 얘기들을 좀 추리는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작업을 왜 하냐고. 네. 이거 와서 하면 되는데. 안 돼. 진짜 이거를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이제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진짜 여과 없이 했다가는 지은님도 약간 진짜 약간 진짜 오타쿠를 마주한 일반인의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되는 그 분위기로 갈 거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굉장히 저희가 신경 써서 오기님도 신경 쓴 게 느껴져요. 오늘 굉장히 설명적으로 네. 풀어 나갔던 것 같거든요. 그 우리가 이게 결국은 오타쿠의 자기 변명 같은 방송이 되어버렸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쉽다. 예전 그 앞에 이제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즐거웠거든요. 저는. 맞아. 저도 정말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진짜 이런 네. 오타쿠 말을 네. 나누는 상대가 있고 이게 티키타카가 된다는 게 너무 즐거운데 집에 오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약간 전혀 부끄럽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크게 부끄럽지는 않았고 그냥 와 진짜 오타쿠다. 서로를 알아본 거지. 그렇죠. 저도 근데 오기님 진짜 이 사람 이 정도 보통 이제 오타쿠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상 얘기해 보면 얕은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별로 그냥 좀 좋아한 정도를 이제 그게 매체가 일본 어떤 콘텐츠였다는 그렇죠. 걸로 이제 오타쿠라고 이제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아쉽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기님이랑 아쉬움이 없었다. 약간 바닥까지 이까지 아세요? 이까지 더 약간 이게 서로 이제 이건 아세요? 저건 아세요? 이러면서 그렇죠. 점점 신났던 그게 기억에 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방송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맞아.
마일드하게 좀 네, 네. 물을 타서 가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앞에 우리끼리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시작하고 이제 진행했던 방송인데 의도대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완전 제- 의도대로 됐고. 네. 네. 근데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뭐라 해야 되지? 콘텐츠를 풀어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 아무래도 J-pop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잖아요, 상대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비해 가지고는 좀 더 말의 수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오늘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폭주를 안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면이지 않을까. 오늘 폭주를 안 하셨다. 그렇군요. 변명 방송입니다. 그렇죠. 자기 방어로 똘똘 뭉친 조심스러운 방송이었다. 저도 근데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코어한 부분 전혀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 부분이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말하면 아실까? 말하면 그냥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네. 우리가 약간 오늘 방송을 풀어 나간 거를 보면은 그냥 중간중간 이제 설명을 좀 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에서 설명을 해야 될 정도면은 나중에 진짜 그 코어한 부분 얘기할 진짜 때는 그냥 안 되죠. 그냥 다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 있잖아요. 가끔 왜 사회과학 서적 보면은 주석이 더 긴 거 아시죠? 텍스트 요만큼 한두 줄인데 밑에 주석 이렇게 한 페이지 다 차지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서 네 역으로 좀 너무 네 이게 오타쿠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맞아. 네 이 정도가 적당한 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기님 오늘 평소에 듣지 않던 시골지 키웠지 네. 처음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오타쿠 썰을 풀어주셨는데 네, 오늘 방송 함께해서 어떠셨는지. 아주 네. 너무 즐거웠고요. 저 이렇게 녹음해보는 게 처음인데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저의 사회적 자아 잘 지켜졌는지 잘 모르겠고 네, 저의 체면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들 안 괜찮아도 절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네, 이렇게 인사드려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우리 못다한 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읒은 약간 네.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멘트를 했지만 네,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저 이제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러려고 아니, 했는데 아니. 지금 애니랑 그 만화를 못했기 때문에 J-pop도 너무 얄팍하게 했죠. 또 네.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언젠가 이제 네. 또 좀 정리가 되면은 그럼 한번 또 싹 풀고 가는 걸로. 그래요. 살다 보면 또 보는 날 오겠죠. 두 분한테 실망입니다. 결론. 지읒은 실망했다. 오늘 지금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작업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네. 힘들죠. 네. 다음에는 차라리 아예 딱 만화 하나를 딱 들고 와서 차라리. 그거를 차라리. 깊게 파는 게 그죠. 나을 수도 이제 있겠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반 명사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쵸? 아무래도 계속 좀 이제 수박 겉핥기 이렇게만 한 둥기둥기만 한 자꾸 느낌이었어. 듣는 분들 그래도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네요. 네. 여튼 네 오늘 오기님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비도 오는데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네. 안녕. 네 그러면 오기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이제 방송 마무리 전에 댓글 소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러브 신님이라는 분이 정주행을 시작하신 뉴 청취자신 것 같아요. 사랑 죄악. 러브 씬. 사랑은 죄다. 네네네. 네. 그 팟빵에 이제 0회랑 1회 저희가 되게 초창기에 녹음했던 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예,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0회 프롤로그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제목 좋고 혁명은 변방에서부터. 네. 이 시골집 키웠지라는 그 네이밍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제 한번 또 짚고 넘어가 주시는 분이 생기니까 반갑네요. 네, 새삼스럽기도 하고.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회 팟캐스터 연습생들 드디어 데뷔. 저희 공식 첫 방송이었던 엉망진창 방송에도 이제 청취를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너무 늦었지만 두 G의 도전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재미와 의미가 담뿍 담긴 방송. 그런가요? 이거 네. 뭐 저희가 강제로 여기 저희를 아는 분 개인적으로 누르게 만든 건지 개인적으로 근데 아는 분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들어라라고 한창 영업을 했던 분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비로소 들으신 분이 이제 듣고 늦어서 미안하다는 느낌으로 남겨주신 건지 네 아무튼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코멘트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7회 라면 특집 파트 1에 달린 댓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진님이 라면과 키어가 이렇게 닮았다니 진순 스낵면 안 먹어본 저는 이번 주 도전하러 가봅니다. 소수라면들의 락권을 위해. 락권이라는 말이 또 네. 이제 라면의 권리까지 지켜줘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소비하는 게 락권을 지키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라면을 소비하는 퀴어인 우리의 인권 복잡하다. 이어야 되는데 지금 라면의 권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네네네 뭐 두루두루 지키면 좋겠죠. 네. 그리고 고지식 박사님. 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일단 이거 아시죠? 신봉선 씨가 이응 기읍 상상도 못한 정체라는 짤에 이렇게 지은 그 포즈를 이제 나타낸 이모티콘과 함께 계속 먹는 라면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반전이 2부도 기대되네요. 저도 맵찔이인데 삼양라면, 짜파게티, 팔도 비빔면, 농심 시원한 메빌소바, 컵라면은 튀김우동 작은 컵, 신라면 작은 컵을 상비해 두고 있어요. 근데 스낵면이 근본이라는 말은 약간 공감이 불가였네요. 히읗히읗. 네. 또 이렇게 또 말끝마다 조금, 물음표를 이렇게 넣으시면서 약간 본인의 기가를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스낵면을 이렇게 스낵면이 근본이라는 약간 주현영 기자처럼 말은 뭐 반박 뭐 딴지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질문 뭐 감사합니다 이런 약간 느낌. 공감 불가였네요. 약간 이런 느낌.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뭐 모두의 입맛이 같지 않고 취향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에게는 스낵면이 근본이다. 네, 그 점을 한 번 더 주장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와, 근데 튀김우동, 메밀소바에서 진짜 맵찔이인 게 티가 나. 네, 이 라인업이 굉장히 순한 맛들이네요. 그러네요. 근데 스낵면과는 좀 친해지기 힘드시다. 네, 원만한 그 합의. 네, 스낵면 재발견 뭐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고지식 박사님께서 이어서 달아주셨네. 대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저는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건 별론데 라면 하나가 양이 적어서 냉동만두 물 끓기 전부터 넣어서 젓가락으로 구멍 뚫어서 끓여요. 맞겠죠? 구멍이 땡땡. 그러니까 이게 그 팟빵에 전에도 한번 저희가 언급했는데 팟빵에 댓글 쓸 때 어떤 특정 키워드들을 필터를 해버리는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 근데 구멍 뚫어서의 구멍이 땡땡으로 지금 필터가 돼버렸어요. 삐 처리가 되니까 굉장히 묘하다. 네, 뭘 뚫었는지. 아니 구멍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얄져버렸어. 아니 구멍이 왜 이러니까 더 구멍에 주목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그러면 만두가 냉동이라 다 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근데 라면이랑 만두를 같이 끓이면 너무 흐물흐물해져서 반대입니다. 어느 쪽이요? 만두가? 네, 만두가 흐물흐물해지고 그리고 만두 피의 전분이 국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약간 꾸덕해지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만두는 따로 에어프라이기에 물을 조금 넣고 이렇게 돌리면은 밑에는 촉촉하고 위에는 바삭해지거든요. 그렇게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근데 저는 고지식 박사님 편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만두를 넣는 타이밍이 저는 이때가 아니에요. 언제 넣으시죠? 냉동만두 물 끓기 전부터 넣어서 젓가락으로 구멍 뚫어서 끓인다고 하셨는데 이 사유가 만두가 냉동이라 다 안 익을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셨다고 했는데 만두 진짜 빨리 익습니다. 특히 냉동만두 진짜 빨리 해동돼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작은 만두가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큰 만두도 뭐 그냥 그 귀같이 생긴 만두들 있잖아요. 메이저한 그 라면들. 그냥 저는 면부터 넣고요. 면이랑 스프랑 다 해서 끓여요. 끓여서 조금만 더 끓이면 되겠다 싶을 무렵에 만두 넣어요. 그래서 만두를 라면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만두가 그 밑에 싹 깔리겠죠. 비비고 만두는 안 익어요. 그렇게 하면. 익는데? 응? 그 안에는 찹찹하던데. 냉장고 온도의 문제인가? 화력을 이빠이 해가지고 팔팔 끓여요. 네. 그러면은 익습니다. 딱 좋게 익어요. 그리고 꼬덕해지지 않게 익어요. 뭐라 해야 되지? 꼬들꼬들할 때 먹거든요. 그러면 조금 타이밍이 조금 더 앞이어야겠네요. 저는
약간 꼬들보다는 조금 퍼진 더 익은 정도를 좋아합니다. 저는 거의 생라면 느낌으로 아. 그냥 이렇게 샤브샤브처럼 먹겠습니다. 라면 샤브를 해서 드시는구나. 네, 그래서 냉동만두 안에 이제 차갑게 씹힐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지식 박사님 일단 라면 하나가 양이 적어서 이제 만두를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밥 말아 먹는 건 싫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개를 끓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개 자주 먹거든요. 혼자 먹을 때. 네. 2개 먹어보면 생각보다 먹을만해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저는 2개는 너무 많던데. 2개 안 많아요. 저는 근데 네. 면을 잘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저 한번 불닭을 2개를 끓여봤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지. 그런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지. 네. 너무 많더라고. 그거는 고행의 그 시간을 2배로 늘린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네네. 네. 일반 라면들 그냥 국물 라면들 그냥 2개 스낵면은 무조건 2개 먹어야 되고요. 아니, 스낵면은 또 다른 문제죠. 스낵면은 완전 2개 먹어야 되고 네. 나머지 라면들도 2개 뭐 충분히 괜찮으실 거예요. 그냥 지금 만두를 넣어야 그나마 좀 차는 정도라고 하시면 네 라면 2개를 그냥 한 번에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두 착즙기님께서 라면으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으면 이부작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신라면은 MSG 제한 없었을 때 소고기 다시다 맛이 풍부하게 우러나와서 맛있었는데 요즘은 소고기 맛이 빠진 느낌, 면의 양도 줄고. 그쵸.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라면에 MSG를 금지를 하면서 맛이 좀 그 해외로 수출하는 라면과 크게 다르다. 그리고 이제 김풍의 라면 어쩌고 뭐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는 게스트한테 라면을 끓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육개장 사발면에다가 MSG를 이렇게 넣어서 먹더라고.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감칠맛을 엄청 남다르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먹어보려고. 라면 회사에선 뺐지만 굳이 네. 우리가 찾아서 이제 그쵸. 감미료를 넣어가지고 먹겠다. 그러니까 MSG가 사실 몸에 해롭지 않은데 그게 해롭다는 결과가 검증되지 않았죠. 이롭다는 결과만큼이나? 아닌가? 아니요. 그러니까 해롭지 않다라는 게 결과로 나왔는데 우리의 인식상 MSG를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런 그리고 게 뭔가 있죠. 가짜의 맛이라는 어떤 혐오를 당하고 있죠. 네. 그래놓고 지금 제로 콜라를 겁나게 먹고 있죠. 검증 하나도 안 된. 그렇죠. 네. 네. 이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즐기시는 분이시고 신라면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무튼 네 라면으로 할 얘기가 어쩌다 보니 많아져서 이부작이 됐습니다. 저희도. 네. 다음 매일 작은 혁명님입니다. 히읗. 저도 알게 모르게 라면을 많이 먹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꼭 라면을 먹더라고요. 저의 최애 라면은 삼육채식 감자 짜장 라면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긴 줄 몰랐네요. 한 달에 한 번은 불닭으로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라면 짱. 이번 방송도 너무 재밌었어요. 사랑합니다. 삼육채식 감자 짜장 라면을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저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짜장라면 같은 경우는 짜파게티 미만 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얘는 일단 짜장라면 자체가 사실 비건이 아닐 이유가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 건더기 스프에 고기처럼 보이는 게 사실 또 고기가 아니잖아요. 가짜 고기잖아요. 그래서 짜파게티도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제조를 하면 비건을 충분히 지금 맛이 나올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얘는 비건이면서도 맛있어요. 네, 근데 조금 장르가 다른 짜장면이긴 한데 예, 약간 진짜 짜장면 맛 짜장인가요? 얘만의 어떤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감자 짜장 라면도 그렇고 이 삼육에서 나오는 채식 감자 라면도 있거든요. 네. 걔도 제가 한창 비건 한다고 할 때 그 2개를 열심히 돌려가면서 먹었는데 둘 다 진짜 맛있어요. 논비건 라면들보다 좀 아무래도 맛면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조금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건데 좀 더. 근데 이 2가지는 제가 비건 할 때 많이 먹었고 또 주변 분들한테 추천했어요. 논비건인 분들한테 이거 뭐 채식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많이 갈아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저도 추천하는 짜장라면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포조님의 댓글
예전 회차 중에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소개 이후 지하다님의 이런 고조된 목소리를 처음 듣는 듯 디귿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네, 이거는 오늘 또 오타쿠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에 또 어떤 반응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더 고조됐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저도. 네. 네. 그나저나 하대받는 라면과 소수자성을 엮는 지은님의 깊은 성찰에 무릎을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네. 잘해. 이때 급발진해서 네네네. 와. 발끈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블루베리 걸님 잉? 라면이 뭐라고 이부작이나 여태껏 서론이었단 말인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이어서 18회 라면 특집 파트 2에 달린 댓글입니다. 뉴욕쥐님, 여기 라면 맛집이군요. 땡땡 더 생기면 목욕탕 갈 때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 그 팟빵 코멘트에 네. 그 필터 처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 저희 관리자 모드에서 보면은 네. 이게 필터 안 된 버전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게 땡땡 더가 뭐지 하고 일부러 그걸 또 찾아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 게이더였습니다. 아. 게이더가 검열당해서 게이더에서 게이가 검열당해서 땡땡 더가 됐어요. 그래서 게이더 생기면 목욕탕 갈 때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라고 남겨주셨는데 땡땡 더라고 돼서 더 이 코멘트 자체도 사실 조금 위험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네. 네네 그런데 더 위험하게 보여요. 그러네요. 네. 게이가 근데 이렇게 검열이 되는 줄 몰랐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전체 단어를 필터하는 게 아니고 게이만 필터를 하니까 이게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네요. 게이더 생기면 목욕탕 갈 때 너무 즐거울 것 같다고. 그럴까? 굉장히 문제. 굉장히 문제적인 네. 말씀인데 뭐 더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즐거우십시오. 네. 블루베리 걸님 라면 크크크크 자꾸 들으니 라면이 땡겨서 점심 메뉴를 라면으로 정했네요. 육개장 사발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올바른 선택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 다음날 계속 라면 먹고 짜파게티 결국에 먹었어요. 네. 저는 그날 녹음 마치고 집에 와서 바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오늘도 불닭볶음면 콘치즈 불닭 먹고 또 이제 베리에이션을 또 찾으셔서 해먹고 오셨네요. 콘치즈 불닭은 가끔씩 땡기더라고요. 그때 이제 유퀴즈 나온 이후로 그 유퀴즈에 나왔어요. 그게? 네, 유퀴즈에 나와서 엄청 떴었는데 그게 가끔씩 먹고 싶은 주기가 돌아오더라고요. 그거 꼭 해먹어 보십시오. 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고지식 박사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저도 초능력이 생긴다 라면 역시 순간이동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답니다. 여행의 모든 귀찮음이 해결되니까요. 보라카이에서 해수욕하고 바로 집 화장실로 텔레포트해서 샤워 쌉 가능. 어릴 땐 마법소녀 리나 보면서 레비테이션 앙망했지만 이젠 현실에 찌들어버린 것 같기도 하네요. 이분 물음표를 자주 쓰시네요. 네, 물음표 요정님이시네요. 그리고 후후 하고 약간 여운을 남기면서 끝마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여행의 모든 귀찮음이 해결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 사례로 이게 예시로 들어주신 게 보라카이에서 해수욕하고 그 샤워는 또 집 화장실로 가죠.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인가 보다. 좀 낯선 곳에서 샤워를 못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물을 좀 가리시나 보다. 아니면 약간 숙소비를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MBTI가 I이실 수도 있어요.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는 조금 또 이제 약간 개인적인 공간 이런 거를 굉장히 늘 쓰던 선호하시는 안정되는 공간에서만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법소녀 리나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마법소녀 리나 아세요? 아니요. 슬레이어스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만화이자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한국으로 이제 수입되면서 이름이 마법소녀 리나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이게 SBS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 당시 만화 영화의 황금 시간대라는 6시쯤에 요것이 SBS 싹 방영됐고 이것도 참 음악이 좋고 또 캐릭터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 도레미 이전이겠지. 도레미보단 이전이죠. 도레미 이전이고 그 제르가디스 마법소녀 모르세요? 키키 이전이죠. 키키는 누구죠? 아니요. 마녀 배달부 키키인가요? 마녀 배달부 키키인가? 네, 그렇다고 아직 계신 오기님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레비테이션이 뭐예요, 근데? 마법 주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뭘 할 때 되게 장황하게 주문을 읊어요.
네. 이게 마지막이 이제 레비테이션 이렇게 날 건데 네. 그 앞에 이제 뭐라고 뭐 어둠을 관장하는 자요 말하면서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거 다 외웠었는데 지금 이게 기억이 저도 안 나네. 레비테이션이 뭐였지? 레비테이션이 뭐야? 잠시만요. 찾아보자. 레비테이션.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네. 이런 건가? 레비테이션. 공중부양인가 보네. 하늘을 날고 싶으셨는데 현실에 찌들었다고? 그래서 순간이동으로 바뀌신. 조금 네. 날아다니는 것도 이제 귀찮다. 그쵸. 네, 날아다니면은 요새는 공기도 안 좋고. 맞아, 드론이랑 맞을 수도 있어요. 드론이랑 새랑 아니면 비 오는 날에는 비 쫄딱 맞아야 되고. 그러네. 그 과정을 어쨌든 그 대기를 거쳐야 가야 되잖아. 좀 귀찮네요. 어쨌든 네. 비행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동할 때. 조금 더 진보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순간이동이. 텔레포트가 제일 좋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도 착즙기님이 이게 뭔 흐름인 거죠? 약간 당황. 네, 굉장히 지금 정색하고 써주셨어요. 네, 그 진짜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약간 당황해서 이제 한 줄 급히 남기고 약간 이게 빨리 꺼버린 팟빵을 급히 꺼버리신 그런 이 느낌. 뭐고 이러면서. 이 뭐고? 네. 근데 한마디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뭔 흐름인 거죠? 약간 당황 이렇게. 네. 당황했다는 거를 굉장히 좀 네네네네. 우리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느끼셨나 봐요. 네. 조금 예상한 반응이긴 해서 놀랍진 않네요. 네. 그러셨겠죠?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셨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네. 무슨 흐름인지 저희도 뭐라 설명을 못 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들 댓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2주분을 녹음하고 2주분을 이제 이 댓글을 안 읽었더니 많이 쌓여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도 조금 많네요. 네네네. 평소보다도. 꼬박꼬박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늘 감사하게 잘 이거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라면을 좋아하네. 라면에 다들 한마디씩 하시고 네. 싶은 말씀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퀴어들은 퀴어를 그렇게 안 좋아하고 라면을 더 좋아하는 거네. 보니까. 이게 그 논리 오류 중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잘못된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방송 방향이 완전히 이제 라면 방송이 되어버려. 시골집 라면집 되는 거죠 이제. 네. 오늘 녹음 진짜 길게 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연님. 고생